반갑습니다. 저는 제주녹색당 사무처장 역할을 맡게 된 구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멀리서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많은 소식 갖고 오셨는데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이 모슬포에 모슬포 하수동물 표류장 옆에 전투 사격장이 원래 있었답니다. 조그만한 것이. 그런데 이것을 국방부가 영구히 전투 사격장을 만들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고, 그리고 내일 국방부에서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마을 주민들이 또 부랴부랴 대책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제주 곳곳이 정말 군사화가 진행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관심이 정말 커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우주산업과 군사화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이 강연이 더 사실은 뜻깊고,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좀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이 강연 자리가 마련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했던 이 간식, 이건 다 한살림에서 도와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드시고 계신 김밥, 이거는 녹색당의 김선님께서 이제 직접 준비해 주셨고요.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단체에서 많은 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준 것은 프란치스코 센터 김성환 신부님이십니다. 크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든든한 후원이 있었기에 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 우주산업, 장밋빛으로만 그려지고 있는 이 우주산업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이야기를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정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전해드리고요. 그 김성환 신부님 지금 맨 뒤에 앉아 계십니다만은 괜찮으시다면 잠시 사전에 말씀도 부탁도 못 드렸지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이 씨가 저한테 브루스 개그는 좀 초대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알다시피 우리 평화운동하는 사람도 그렇고 운동하는 사람들 내에서도 이 우주 산업이 잘 안 알려졌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왜 이 운동하는 사람 중에도 우주 산업에 순기능도 있는데 왜 이런 강의를 개최하느냐고. 한국에서는 온통 우주 산업의 긍정적인 면들만 계속 언론들 속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브루스 개그는 오랫동안 이것이 아니다 하고 반대쪽에서 운동을 계속 해왔고, 또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우리가 더 배울 수 있고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재승희 씨가 계속 추진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 주최단체는 별로 한 것이 없어요. 여기 재승희 씨하고 여기 순정TV하고 주관하시는 분들이 더 고생을 했고, 어떤 이 험한 날씨에 오셔서 감사드리고 준비해 주신 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굵은 날씨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오셨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긴 여정을 통해 이 자리에 계신 분의 여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오늘 강연해 주실 브루스 개그노 선생님께서는 메인주에 살고 계시대요. 미국 캐나다랑 붙어 있는 그 동북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인주에서 보스턴까지 차로 2시간 반, 그 전날 가시고, 보스턴에서 인천까지 15시간 비행기 타시고, 그리고 인천에서 제주까지 거의 2시간 비행기 타셔서 어젯밤 11시에 제주에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강정까지 또 1시간 걸려서 가셨죠. 거의 하루 걸려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인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메인에서 제주도까지 몇 킬로예요? 하니까 아무도 모르죠. 하여튼 그렇게 기나긴 여정 끝에 이렇게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정말 좋은 자리 하나를 지금 시작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좀 따뜻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래를 한 곡 불러주실 분이 계세요. 우리 강정 평화합창단의 정선여 공소회장님과 그리고 이성준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곳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 아무것도 살지 않죠. 오늘 사실은 전국 순회 강연회 첫 행사거든요. 그래서 제주를 시작으로 해서 22일 부산, 그리고 23일 군산, 26일 대전, 27일 평택, 그리고 서울 29일까지 정말로 고난의 행군을 지금 이 두 분께서 이제 해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우주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11월부터 이 하나우주센터와 로켓 발사를 반대하는 시민 모임이 만들어진 이후에 수차례 기자회견이 있었지만 내일은 특히 이것이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주도정 앞에서 도의회에서 이제 제주도민들께 호소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어서 그 자리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직접 저희 강연자이신 그리고 브루스께 그리고 성희 선생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질문 시간 있습니다. 함께 들어주시고 함께 고민해주세요. 고맙습니다. Thank you all very much for coming tonight. 마이크 테스트. 예,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I want to thank Father Kim and my longtime friend Sung Hee and all the other people that organized this event tonight. I want to thank you all very much. 김성환 신부님, 그리고 오랜 친구 성희,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 그리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It was truly a long day for me yesterday. So I hope you'll forgive me if in the middle of my talk I fall asleep. 네, 어제 하루는 정말 저에게 너무 긴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오늘 얘기하다가 중간에 깜빡 졸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If I do, just please shout out and I'm sure I'll wake up immediately. 네, 제가 만약에 중간에 얘기하다 졸게 되면 소리쳐서 저를 좀 깨워주세요. 마이크 가까이 대주세요, 선생님. To begin, I'd like to just take a moment and ask that we all think about the people in Gaza and in the West Bank. 예,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가자와 서한 지구의 사람들을 위해서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길 제안합니다. I've been following daily the slaughter going on by Israel and the United States of the people of Palestine. 예, 저는 매일 팔레스타인과 가자 지구에서 사람들이 학살되는 것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는데요. In my state where I live, we've been organizing regular protests, but our government is not listening at all. 제가 사는 메인주에서 정기적으로 그것에 대한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네요. So there's much for us to be angry about and concerned about. And so we all must just keep fighting, please. 예, 우리는 분노할 것이 너무 많고 우리는 계속 싸움을 지속해야 합니다. 계속 싸웁시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This picture I think is very important. 예, 이 사진은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중요한데요. It's from the 2023 Korea-US Space Industry Symposium held in Seoul. 예, 2023년 서울에서 열린 그 한미 우주산업 심포지움입니다. This event cemented the offensive space warfighting alli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이 심포지엄말로 그 한미 그 우주 동맹을 굉장히 공고히 하게 한 그런 행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All Korean politicians from the ruling or the opposition parties appear to be committed to spending as much public money as possible to ensure that the U.S. military can use your country as a new space warfighting platform.
지금 한국은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대중의 세금을 바탕으로 대중의 세금을 그 미국 군대를 위해서 우리의 국가가 그 뉴스페이스에 그렇게 쓰게 하도록 마치 그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The 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and Nuclear Power in Space was founded in 1992. 예, 제가 일하는 우주의 무기와 핵을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는 1992년도에 창설되었습니다. We have member groups all over the world. 예, 저희 단체는 전 세계 그 회원 단체들이 있는데요. This picture is from, on the right is from India. 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인도에서 온 거고요. And over the years in India, they've organized at least 5 national conferences on space issues. 지난 세월 동안 인도는 적어도 우주 이슈에 관해서 5번의 회담을 조직한 적이 있습니다. And each October, we hold a week of protests around the world. We call it Keep Space for Peace Week. 그리고 우리는 매년 10월에 우주 평화주를 조직하고 있는데요. And they're very involved always. 인도는 항상 열심히 그 우주 평화주에 참여하곤 했습니다. During the week of protest in this particular community, Vishakhapatnam, they go to many schools and talk to the students about space. 예, 이곳은 그 인도의 비샤크파트남이라고 그 인도 동부 해안에 있는 곳인데요. 우주 평화주가 있을 때마다 이분들은 다 학교마다 다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우주 평화주에 대해서 얘기하곤 했습니다. So as we go through these slides, we're going to show you other pictures of member groups of the global network around the world.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가 이미지들을 볼 텐데요. 전 세계의 글로벌 네트워크 멤버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보실 겁니다. This picture on the left is a U.S. Space Command planning document from 1997 called Vision for 2020. 예,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은 미군 우주사령부가 1997년도에 기획한 비전 2020이라는 그 수책자인데요. This military plan calls for U.S. control and domination of space. 예, 이것은 그 미국이 우주를 지배하고 통제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And they also say that the U.S. must deny other countries access to space. 그리고 이 미국 그 우주사령부가 얘기하는 것은 미국은 다른 나라가 우주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It's interesting to know that the United States Congress in the year 2020 approved the creation of the new Space Force. 예, 그 미국 의회가 2020년에 새로운 우주군을 창설하는 것을 승인한 것은 주목해 봐야 합니다. So even though this plan was written in 1997, you could say that in the year 2020, they were right on schedule with their plan. 예, 그래서 이 다큐멘트가 이미 그 1997년에 쓰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2020년도에 그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The U.S. space program was created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미 우주 프로그램은 2차 대전 직후에 시작되었습니다. It was created by the Nazi scientists who were brought to the United States. 이 우주 프로그램은 당시 그 독일의 나치 과학자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초대된 나치 과학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On the top left is a picture of Major General Walter Dornberger. 예, 그 맨 위쪽에 왼쪽에 사진을 보면은 돈버거라는 중인데요. And on the right is the rocket scientist Werner von Braun.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그 로켓 과학자인 베르너 폰 브라움이라는 그 독일 그 과학자입니다. Dornberger was the officer in charge of the military operation to create the Nazi space program. 이 돈버거라는 사람은
나치 우주 프로그램을 군사 운영했던 것을 책임졌던 사람이고요. They set up this operation in the top right picture 그 오른쪽 위에 보면은 바로 이 수용소를 운영했는데요. It was inside a mountain tunnel called Dora, 이 수용소는 그 중산간 터널의 도라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도라라는 중산간에. 예. and to this place they brought tens of thousands of Jews and gypsies and communists, homosexuals, other prisoners of war. 예.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 수용소에 유대인, 집시, 공산주의자, 동성애자, 그런 사람들을 잡아들여 왔어요. And they built the V-1 and V-2 rockets that were used by Hitler to bomb European cities near the end of the war. 그래서 2차 대전 무렵에 이 수용소에서 만든 것은 그 밑에 보이는 V1, V2 로켓이었고요. 히틀러는 바로 이 로켓들을 그 유럽에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썼던 것입니다. General Dornberger on the left was in charge of the entire operation. 그리고 아까 얘기한 돈버거가 이 모든 작전의 총책임자였죠. So after the war, in a program called Operation Paperclip, 그리고 전쟁 후에 페이퍼 클립 작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100 of the Nazi rocket scientists and engineers were brought to the United States. 100여 명의 나치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이 그 미국으로 왔습니다. And they brought 100 of the V-2 rockets. 그리고 100여 개의 V2 라켓도 같이 왔어요. And so they created the U.S. space program. 그리고 이들이 미국 우주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Here, von Braun is sitting with other Nazi scientists. 여기서 베르너 폰 브라운이 다른 나치 과학자들과 같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 And behind them is a U.S. military officer reminding us that the military was in control of this operation. 그리고 거기 보면 미국 관리가 그 군대가 이 모든 작전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On the right, this picture, the conquest of space, they talk about space is to go out and study the stars. 예, 우주 정복이라는 글자가 보이는데요. 거기 이제 그 별들을 연구한다고 그러는데 They tell the American people that the space program is a civilian program. 예, 그들은 이제 미국 시민들에게는 이 우주 프로그램이 굉장히 그 민간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그 얘기를 하죠. That we're trying to understand the origins of life. 예, 마치 그러니까 자기들이 삶의 기원을 생명의 기원을 연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But it's all a lie. 그러나 모두 거짓말이에요. It's always been about U.S. domination of space in order to use space to control the earth below. 예, 그것의 본질은 뭐냐면은 바로 그 지구를 지배하기 위해서 우주를 활용하여 우주를 지배하고 통제하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This program, Operation Paperclip, I said they brought 100 Nazi scientists to the U.S. 예, 이것이 그 나치 100여 명의 과학자들을 미국으로 오게 한 페이퍼클립 작전입니다. But they really brought 1,500 Nazi military people to the United States under Operation Paperclip. 그러나 실제로 이 페이퍼클립 작전은 100여 명의 과학자뿐만 아니라 1,500명의 그 나치 그 군대들을 오게 한 거였죠. 예. And so they seeded the entire military industrial complex with these Nazis. 그래서 이 나치들이 미국 군산 복합체의 그 씨앗들이 된 것입니다. The CIA, the Air Force, the Army, the Navy, all the military and intelligence institutions
had these Nazis become part of their operation. 예, 그래서 CIA라든지 공군이라든지 해군이라든지 미군이라든지 바로 그러한 이러한 나치를 들여오는 그 작전으로부터 나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This is on the left. I think this picture tells the whole story. 예, 왼쪽 위에 보면은 그 사진이 많은 것을 얘기해 주는데요. This is an Air Force base in the state of Colorado. 미 콜로라도 주에 있는 미 공군기지입니다. Peterson Air Force Base. They are in charge of the Space Command. 피터슨 공군기지라고 불리우는 곳이고요. 미 우주사령부가 있는 곳인데요. But this slogan of theirs, Master of Space, this tells us the truth. 바로 그 슬로건을 보시면 Master of Space, 우주의 지배자가 바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죠. And over the years, I've read in industry publications 네, 오랜 세월 저는 이 관련된 산업 잡지들을 읽고 있었는데요. that the Pentagon says that this space warfare program will be the largest industrial project in human history. 미 국방부는 미 우주 전쟁 프로그램이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프로젝트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By itself, the United States cannot pay for it. 그런데 미국 혼자서는 이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Today, the United States is $35 trillion in debt. 지금 현재 미국은 350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So the number one job of the U.S. Pentagon today is to go around the world and find the allies to help become part of this system and to help pay for it. 그래서 미국의 첫 번째 과제는 전 세계에 있는 그 나라들이 자기 동맹국들을 찾고 그들이 미국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비용들을 같이 지불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Just one example.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The picture on the right is in New Zealand. 예,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뉴질랜드인데요. This is a military production place called Rocket Lab. 라켓 랩이라는 그런 군사 생산지입니다. This is built on indigenous people's land in New Zealand. 이 군사 생산지는 뉴질랜드 미 원주민의 땅 위에 세워졌어요. And the indigenous people were promised that this would be for only civilian launches. 그 미 원주민들에게 처음에 라켓랩은 이것이 오직 민간용의 목적일 거라고 그렇게 속였어요. To study the environment, 환경을 연구하거나 to study the stars. 별을 연구하거나. But you see the American flag there. 그러나 저기 미국 국기 보시죠? And soon after it was built, Lockheed Martin came in and took over. 이것이 건설이 완공되자마자 그 악명 높은 무기 회사 락히드 마틴이 여기에 왔습니다. And so far, every launch from Rocket Lab has been military. 그리고 그 이후로 로켓랩에서 발사되는 모든 것은 다 군사용이었습니다. So the U.S. is asking the allies to become part of the program, but the U.S. will be in charge of the tip of the spear. 그래서 미국은 동맹들한테 너희 우리 일부가 되라, 너희 함께하자. 그렇지만 결국 미국이 그 창끝이 되는 것이죠. So today, military satellites coordinate all warfare on the earth. 그래서 지금 군대 위성이 지구의 모든 전쟁을 다 통제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The Air Force, the Army, the Navy, the Marines, everything is coordinated by space technology. 공군, 육군, 해군, 해병대 모든 것이 다 이 우주 기술에 의해서 코디네이트 됩니다. And because they can see everything, and they can hear everything, and they can target everything with space technology, 그래서 이 우주 기술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by map 비용량 See everything, hear everything, target everything. 표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So the goal is to restrict which nations can have access to the parking lots in space, the orbital parking lots. 그래서 그 목표는 뭐냐면은 어떠한 국가가 그 제한되어 있는 그 궤도 주차장에 궤도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느냐 없게 하느냐 그걸 결정하는 것이에요. 예. So today the US and its allies are filling up the space parking lot.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우주의 이 궤도는 그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지금 다 채우려고 합니다. It's like a shopping center 그래서 그 쇼핑센터 바깥에 그 주차장과도 같아요. where there are limited number of parking spaces. 예, 매우 제한된 차만 주차될 수 있잖아요. So one way the US intends to control space and dominate space and deny other countries access to space is to control the parking lot. 예, 그래서 미국이 이 우주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이 다른 나라들의 접근을 승인하느냐 안 승인하는 결국 이 제한된 주차장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어떻게 제한시키느냐 그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And when satellites orbit the Earth, they send signals down below them. 그래서 이제 그 위성들이 그 궤도를 돌면서 그 신호를 지구에 보낼 거 아니에요? They do this in split second time.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송이 됩니다. So in order to relay the signals from satellites to the ground, back to other satellites, the US has built downlink stations all over the world. 그래서 그 위성으로부터 신호가 지상구로 오고 다시 위성으로 가기 위해서 미국은 그러한 다운링크 시스템을 전 세계에 다 지어놨어요. This is a place called Fylingdales on the left in England, in northern England. 예, 그래서 저 왼쪽에 the left, In the left. 저 왼쪽에 있는 것은 그 미국이 그 영국에 지은 그 플라잉 데일이라는 그런 지상국입니다. 네. This radar is helping to plan for war with Russia. 그래서 여기 있는 레이더가 미국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할 수 있을 때 이게 이용되는 거예요. 네. On the right is another US base in England called Menwith Hill.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미국에 있는 영국에 있는 미국의 또 다른 기지 매니스 힐이라고 하는데요. These big golf balls receive information from satellites. 이 커다란 골프공들처럼 보이는 것들이 위성들로부터 신호를 받아요. 예. And they are able to intercept all communications in Europe, all phone, all fax, all email communications. 그리고 예. 그래서 이 골프공들은 유럽 전역에 모든 소통들, 뭐 팩스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전화 모든 소통들을 다 흡수 차단할 수 있습니다. So there's a group there, a peace group there, that was one of the founding members of the global network. 그래서 거기에는 그 우리 동료들이 있는데요. 우리 글로벌 네트워크 공동 창설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This is another base. This one is in Australia. 예, 그 왼쪽에 보이는 거 그 호주에 있는 또 다른 기지인데요. It's intercepting all phone and fax and email communications from the Asia Pacific. 이 호주에 있는 이 기지가 아시아에 있는 모든 그 팩스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전화라든지 모든 그 소통들을 역시 다 흡수하고 차단합니다. It's called Pine Gap. 예, 파인갭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예. It's also heavily involved in U.S. drone targeting in the Middle East and Africa. 예, 그래서 이 기지는 그 미국의 중동과 아프리카를 그 무인 비행기 드론으로 타겟할 때 굉장히 깊게 연루되어 있습니다. I'm sure it's heavily involved in the Israeli attacks on Lebanon and Syria and on Palestine today. 그래서 저는 이 그 호주의 파인갭 기지가 이스라엘이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팔레스타인 등을 공격할 때도 역시 이 기지가 그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Helping to coordinate those Israeli attacks.
그 이스라엘의 공격을 코디네이트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And then we have global network member groups in Australia that go all the way out into the outback, far, far out into the way out in the countryside in order to have protests there. 네, 그리고 저희 호주에도 많은 동료들이 있는데요. 이 동료들이 호주에서 굉장히 외곽에 있는 곳까지 가가지고 열심히 또 시위를 합니다. So let's now review some of the key U.S. military space weapons programs. 예, 그럼 지금부터 미 군사 우주 프로그램의 핵심이 되는 무기들을 좀 같이 볼까요? This picture on the left is the military space plane. 이 왼쪽에 있는 게 군사 우주 비행기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The X-37. X-37, X-37이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It's a super drone, and it's shown that it can stay in orbit in space for an entire year. 이 슈퍼 드론은 그 궤도에 아마 1년간은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It's used for intelligence gathering, spying. 정보 정찰에 쓰이고요. It also has the capability to fly down from space and drop an attack somewhere on the planet and then go back up into space again. 그래서 이 비행기는 우주로부터 지상에 있는 것을 타격하고 다시 우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In computer war games at the Space Command that they hold annually, 예, 그 미 우주사령부가 매년 하는 컴퓨터 게임에는요, they practice a first strike attack on Russia and China. 그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 선제 공격하는 그 전쟁 게임을 하는데요. And in the computer war game, the first weapon that is used is the X-37. 그 선제 공격 전쟁 게임에서 처음으로 이용되는 그 무기가 바로 이 무기입니다. 예, X-37. 예. The picture on the right is a B-52 bomber, and you look under the wing, you see a white missile 예. under the wing. 그 오른쪽은 그 B-52인데요. 거기 날개 붙에 보면은 그 하얀 그 미사일이 보이시죠? 예. That is a hypersonic 그 missile. 그 하얀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이에요. Hypersonics are now being tested by the United States. 그 극초음속 미사일이 지금 미국에서 실험되고 있는데요. So they need airfields. 그러기 위해서는 활주로 비행장들이 필요합니다. So they put the hypersonic under the plane. The plane takes off from the airfield, goes up and fires it 예. while it's flying. 그래서 그 비행기가 이 활주로를 달리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 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거죠. 네. In my state of Maine, they are now taking an old retired U.S. Air Force base and going to turn it into a hypersonic testing platform. 제가 사는 메인주에 지금은 이제 폐쇄된 공군기지가 있는데 그 폐쇄된 공군기지가 바로 이 극초음속 그 미사일을 테스팅하는 곳으로 지금 전환되려는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I understand that there are several new airfields being considered in South Korea. 지금 남한에도 비행장들이 몇 개 더 건설되려고 지금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I think we should ask the question, will these new airfields in the ROK be used to test hypersonics? 그 남한에 새로 건설된 비행장들이 바로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험할 또는 사용될 곳이 되는지 우리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This is also happening in England right now as well. 영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This picture on the left is a ground-based laser. 그 왼쪽에 보이는 것은 지상 기반 레이저입니다. It's located at an Air Force base in the state of New Mexico. 미국 뉴멕시코주 공군기지에 있는 것이고요. This ground-based laser can blind or kill an enemy satellite in space. 이 지상 기반 레이저는 적국의 위성을 그러니까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그거를 파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There's a global network member group in this community called Stop the War Machine. 이곳에는 우리 글로벌 네트워크의 그 멤버들이 있는데요. 스탑 더 워 머신이라는 그룹, 전쟁 기계를 멈춰라라는 그룹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They hold regular protests. 정기적으로 시위하고요. This picture on the left 예, 왼쪽의 사진은 is a space-based laser. 예, 우주 기반 레이저입니다. The Pentagon has been working on this technology for many years. 펜타곤은 미 국방부는 이 기술 관련해서 오랫동안 연구해 왔어요. The problem is it requires a lot of power to fire a laser in space. 그 문제는 이렇게 레이저를 우주에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So the Pentagon has said the only way they can do this is to have nuclear 그래서 reactors 미 국방부는 그러한 전력을 충당시키기 위해서는 핵을 원자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on board the space-based laser. 예, 이 우주 기반 레이저를 쏘아 올리기 위해서. This picture on the right is some people you might know. 예, 오른쪽에 좀 몇 얼굴들 여러분들 아시는 얼굴들 보이시죠? This was during one of our annual Keep Space for Peace 예, Week 그 protests. 예, 우주 평화주 그 중에 있었던 사진일이고요. The U.S. Cyber Command has been growing in recent years, receiving unbelievable amounts of money from the government. 그 미 사이버 사령부는 최근에 그 미국 정부로부터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있어요. Cyber technology was first used in 1999 when Bill Clinton was president. 이 사이버 기술은 1999년에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었을 때 그때 일어났던 것인데요. Clinton had the United States and NATO attack the communist country Yugoslavia. 클린턴은 당시 그 미국과 나토가 합작으로 유고슬라비아를 그때 공격했잖아요. They broke that country up into many smaller countries. 그래서 유고슬라비아를 그때 완전히 산산조각 분할했었거든요. This is the same thing that the United States is trying to do to Russia today. 이것이 바로 미국이 오늘날 러시아에 행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Russia has the most resources of any country on the planet. 왜냐하면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And because of the melting Arctic ice, the Western corporations want to control the Arctic. 예, 그리고 그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기 때문에 서구 국가들은 바로 그 북극을 또한 좀 통제하려고 합니다. On the day that February of 2022, when Russia moved into Ukraine, on that very same day, NATO and the United States were holding a war game in the Arctic. 오케이. 그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에 들어갔을 때 그때 미국과 나토는 북극에서 전쟁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They were practicing an attack on Russia from the Arctic region. 그때 그랬던 전쟁 게임은 미국과 나토가 북극에서 러시아를 공격하는 그 전쟁 게임이었습니다. But going back to 1999, when U.S. and NATO attacked Yugoslavia, 그러나 1990년에 돌아가서 미국과 나토가 유고슬라비아를 공격했을 때 using cyber technology, the United States was able to hack Yugoslavia's computers. 그 당시에 미국은 사이버 기술을 활용해서 유고슬라비아의 그 통신 시스템 해킹할 수 있었어요. And they shut down Yugoslavia's air defense system. 그리고 유고슬라비아의 방공 시스템을 포격할 수 있었어요. So when U.S. NATO planes were bombing Yugoslavia, Yugoslavia could not defend themselves. 그래서 미국과 나토가 유고슬라비아를 공격했을 때 유고슬라비아는 이미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So no U.S. NATO warplanes were shot down. 그리고 미국과 나토의 비행기는 아무도 표적되지 않았어요. When the U.S. practices first strike attack,
그 미국이 선제 공격을 실험했을 때 they do two things. 예, 두 가지를 했는데요. First, they take a sword and they try to destroy all of the Russian and Chinese nuclear forces. 예, 그 첫 번째는 그니까 칼로 그 러시아와 중국의 모든 핵 전력을 다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And then after they attack Russia and China, 그런 공격 후에 러시아와 중국이 Russia and China try to retaliate 보복하려고 할 게 아닙니까? with their remaining whatever they have left. 그 이미 그 핵폭 남은 그런 전력들로요. And it is then that the United States uses missile defense. 그때가 바로 미국이 미사일 방어망이라는 것을 실시하는 때입니다. So missile defense is not a defensive program. It's part of the U.S. offensive program. 그래서 미사일 방어망은 결코 방어용이 아니라 미 선제 공격의 일환입니다. So first, the offensive sword goes into the heart of Russia and China. 먼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공격적인 그 검이 먼저 중국과 소련을 위해서 가는 거죠. 날아가는 거죠. 네. And then again, they try to retaliate.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 중국이 보복하려고 하면 And it is then that missile defense, a shield is used to pick off the retaliation from Russia and China. 그 미사일 방어망이 그러한 그 보복하는 것들 남아있는 그 잔력들을 그때 이제 다 그 표적하는 것입니다. Giving the U.S. a quote unquote successful first strike attack. 그래서 미국으로 하여금 굉장히 그 성공적인 그런 공격을 이제 하게 하는 거죠. On the left, you see one program is the Aegis destroyer that has interceptor missiles. 예, 왼쪽에 보시면 위에 그 이지스 구축함이 요격 미사일과 같이 있는 게 보이시나요? Over the years, we've had friends from South Korea come and join us with protests there. 예, 지난 몇 년 동안 남한에 있는 그 친구들이 우리와 같이 시위를 했는데요. On the top right, I'm handing out flyers to workers as they leave at the end of the day, telling them about Kangjeon Village. 저기 보면은 노동자들인데 그 미지스 구축함을 만드는 그 조선소의 노동자들인데 이제 그들이 이제 퇴근할 때 우리가 저 피켓이랑 깃발을 들고 있었어요. At that time, Young-sil came from Kangjeon to join us. 그때 영실 씨가 강정에서 왔었습니다. Years later, our friend Joyak Gol came, the bottom picture. 예, 몇 년 후에 우리 친구 조약골이 또 여기 메인주에 와서 같이 시위했습니다. He spent a week with us. 예, 일주일 동안 같이 있었고요. And we went door to door throughout the entire city of Bath, Maine. 그 메인주에 있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taking flyers and putting them at every house in the city. 우리가 가진 그 전단지를 다 이렇게 나누어 줬어요. Telling them about where the ships go, Kangjeon Village.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메인주 베스에서 만드는 이지스 구축함들이 어디로 가겠느냐, 강정마을로 간다, 그런 전단이었어요. This is the Aegis destroyer launching interceptor missiles. 그 이지스 구축함들이 지금 여기서 그 요격 미사일들이 발사되고 있는데요. In 2008, 예, 2008년도에 they used these weapons to destroy an old American satellite in space. 그 미국의 낡은 위성을 쏘아 떨어뜨리는데 사용했습니다. That proved that Aegis destroyers can serve as anti-satellite weapons. 그래서 이때 이 이지스 구축함이 상대방의 적국의 위성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So again, when they tell us these are defensive programs, that's a lie. 그래서 이들은 이것이 굉장히 방어적인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Even Darth Vader agrees with us. 예, 스타워즈 다스베이드도 제 말에 동의할 겁니다. So you are well aware of
all of the U.S. military expansion going on in the Asia Pacific. 네, 여러분들은 그 아시아 태평양에 그 미국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And because of this U.S. expansion, they need more airfields like they're building in Okinawa. 예, 이러한 그 미국의 확장 때문에 오키나와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비행장들과 They need more Navy bases to 더 port their 많은- ships like in Jeju. 제주 해군기처럼 더 많은 해군기지와 They need more barracks for their troops in places like Australia. 호주에 있는 그런 병영들처럼 더 많은 그런 그 병영들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And all of this is aimed at China, North Korea, and Russia. 이 모든 것은 그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에 그 표적하기 위한 것이죠. The U.S. and NATO are desperate to destroy the emerging multipolar world. 미국과 나토는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다국적 다국적 그런 세계가 떠오르고 있는데 500 years of Western colonial domination is coming to an end. 500년의 그 서구 식민지가 지금 끝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서구 식민지 지배가 It's a very dangerous time that we're living in. 우리는 매우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We have to ask the question, will the U.S. and NATO destroy the entire world so that they can stay in control?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요. 미국과 나토가 정말 이 세계를 끝장내려고 하는지, 그래서 그들이 계속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This picture on the left, 이 왼쪽의 사진은 Washington must prepare for war with both Russia and China. 워싱턴이 러시아와 중국 양쪽에 대한 전쟁을 모두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This magazine is the leading political voice of the ruling elite in the United States. 이 잡지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가장 주류 잡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They'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o stay in control, they must prepare for war with Russia and China. 그들은 이제 그 러시아 중국과 계속 전쟁을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And again, the United States cannot afford to pay for it by itself. 그러나 미국 혼자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So space becomes a key military strategy to regain Western control. 그래서 우주야말로 서구가 계속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The U.S. will get the allies involved, but, yeah. 미국은 동맹국들을 필요로 하죠. But Washington will control the tip of the spear. 그러나 미국이 그 창끝을 담당하고요. So today at Osan Air Force Base, the U.S. has created a space command,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now created a space command working together. 지금 그 평택에 그 미 우주군이 그 창설되었고, 지금 제가 미 우주군이 창설되었고, 앞으로 한국과 그리고 우주군 관련 협력을 할 것입니다. The picture on the right is the Daejeon Space Industrial Cluster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all these space technologies that South Korea is getting involved in. 그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대전이 그 우주산업 그 특화 지구로서 지금 그 계획 중인 것을 그 보여주고 있습니다. On the left is a picture of a THAAD deployments in Sosan-ri. 예, 그 성주 소성리의 그 사드 배치 관련 사진이고요. The radar for this missile defense system can see into China. 그 이 시스템의 레이더는 중국 안을 다 들여다볼 수가 있죠. So the military tells us this is a defensive weapon, but in fact, again, it's part of this U.S. First Strike Attack planning program.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것을 방어적인 그런 그 시스템이라고 그러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의 선제
공격의 일환입니다. I followed for several years the protests in Sosanri by the people. 저는 소성리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몇 년간 지켜보았는데요. They've shown great courage to keep fighting. 예, 계속 싸우는 용기를 정말 보여주었습니다. South Korea has launched its first military satellite from Vandenberg Air Force, well, now called Vandenberg Space Force Base in California. 예, 12월 1일이었어요. 이때 그 남한이 최초의 군사 정찰 위성을 미국의 밴던버그 기지에서 쏘아 올렸습니다. And on the right is the recent satellite launch just off the coast of Jeju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예,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마 최근에 그 제주 해상에서 쏘아 올려진 위성입니다. It appears that Jeju is being turned into a U.S. ROK military base. 마치 제주가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의 군사기지로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anwha is setting up a space center. 하나는 우주센터를 지으려고 하고요. They plan to build micro satellites there, 그 우주센터에서 초소형 위성들을 제작하려 하고요. and they would be used to help fill up lower Earth orbit. 그들은 저궤도의 그 위성들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Okay. There's a big problem. I talked earlier about it. 네, 그런데 제가 이미 얘기했지만 커다란 문제가 있어요. The orbital parking lots 예, 이 궤도의 문제인데요. are becoming increasingly crowded. 점점 너무나 이렇게 군집해 가고 있어요. Scientists fear that soon there's going to be so much circling the Earth, space debris and satellites, that things might start crashing into each other. 그 과학자들은 지금 굉장히 걱정하는데요. 이렇게 그 많은 그 위성들이 군집되어 있고 또 쓰레기들이 서로 이렇게 응집되어 있다 보면은 그들끼리 서로 충돌해서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China is now planning to launch thousands of satellites before the parking lot is filled up. 그래서 중국은 지금 미국이 이 저궤도를 다 채우기 전에 약 수천 개 위성을 자기들도 쏘아 올려서 그렇게 지금 대응하려고 하고 있어요. Because China and Russia are saying today, why does the United States and its friends think that they own the parking lot?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얘기하는 것은 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이 저궤도를 마치 자기들이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거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China says, we understand that whoever controls lower Earth orbit can see everything, can hear everything, and can target everything on the Earth. 그래서 이제 중국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해해. 그 저궤도의 위성들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표적을 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 이해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China and Russia say, we're at a disadvantage if we allow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to fill up the parking lot.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국과 동맹국들이 저 저궤도를 다 채우게 만들면 우리는 불리해져. And so I believe this is why the United States has come to South Korea asking Hanwha to start production of mini satellites on Jeju Island. 그래서 저는 제가 이해하기는 이제 미국이 이제 그 남한에 이런 그 하나같이 그런 시설들이 이제 와서 이런 그 초소형 위성들을 만들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These satellites built by Hanwha would be launched into lower Earth orbit before Russia and China can get there. 그래서 하나에서 많은 초소형 위성들이 만들어지면 중국과 러시아가 저 저궤도를 다 채우기 전에 하나가 이제 서둘러서 또 저기를 또 채우겠죠. Again, scientists say that if we start having collisions in space,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미 충돌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 the Earth could go dark.
그러면은 이제 지구는 이제 그 암흑이 되어버리는데, because most of what we do today is hooked up to satellites. 왜냐하면 우리 삶의 대부분이 그 위성들의 도움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Cell phones, 휴대폰이라든지, air traffic control, 그 항공교통이라든지, internet banking, 인터넷 그 뱅킹도, GPS, GPS도, weather prediction. 날씨 그 예보도, The list goes on and on and 네, on. 등등 많이 있죠. So if we're not careful, pretty soon Earth will go dark.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으면 지구는 암흑으로 곧 될 겁니다. There's no way to clean it up. 그거를 청소할 방법은 전혀 없어요. It's like a river or an ocean that is becoming contaminated. 그거는 강이나 바다가 오염되는 것과 같습니다. So we need to begin to see space as an environment that 그래서- needs to be protected. 그래서 우리는 우주를 환경으로 보기 시작해야 하고 그거를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Every time there's a launch, 예, 발사가 있을 때마다 the toxic rocket fuel rises into the atmosphere. 그 유독성이 있는 그 연료들이 그 방출이 되고 And it's punching a larger hole in the ozone layer, 오른쪽에 보시듯이 오존층에 커다란 구멍을 뚫습니다. increasing the problem of climate change. 그 기후 위기의 문제점을 더 악화시키는 거죠. What's funny is the rocket people, the space people, they tell us that, oh, these missions are to go study the ozone layer. 근데 더 정말로 웃긴 것은 그 로켓 그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이 오존 레이어를 연구하러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They say this is a civilian program. We're just 네, studying 민간- climate change. 우리는 민간 프로그램이고 이것을 기후 위기를 연구하러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But all these rocket launches carrying these satellites are what we call dual use. 그러나 모든 그 위성을 발사한 로켓들이 발사하는 모든 위성들은 민군 이중 사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They might have some small civilian application, 예, 물론 그 뭐 민간 그런 그 기능이 있겠죠. but largely they're working for the military. 그러나 대부분은 그 군사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They're helping to tie together this whole space warfare architecture. 그들은 모두 그 우주 이제 전쟁의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So in our organizing, 그래서 우리는 we have to begin to connect the dots. 그 점들을 연결해야 돼요. We've got to show the connection between these military programs and the space environment. 그래서 우리는 이 군사 프로그램과 이 우주 개입에 관한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So this is what we need. We need resistance.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시듯 저항을 필요로 합니다. Just offshore is the launch platform for the last 네, South Korean launch. 12월 4일 날 제주 중문해상에서 로켓이 해상 발사되었을 때 이분들이 여기 계셨습니다. So the moves by the US and South Korea to expand military production and widen space militarization in the region must be stopped. 그래서 이 그 지역의 그 군사를 증가시키기 위한 그 미국과 한국의 이런 그 군사적 생산을 확대시키는 것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And so the global network founded in 1992 그래서 1992년도에 창립된 글로벌 네트워크는 is working with groups all over the world who understand this situation. 전 세계 이 상황을 이해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And so we're working together to try to create a new global consciousness, a new understanding.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적 의식, 전 지구적 의식, 그리고 About how important space is to our lives. 우주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거를 자각하는 그러한 의식을 필요로 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listening. 매우 감사드립니다. 간간히 흘러나오는 한숨소리 많이 들었는데요.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강연의 내용 중에 뭐 대한민국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제주라는 이름도 유독 또 많이 불리면서 사실 이 우주산업 이야기, 우주 군사화 이야기를 처음 접하신 분들도 많고 저조차도 기껏 한 이제 100일 이 문제에 뛰어들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한 지 이제 갓 100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강연을 통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우리 앞에 직면한 문제인지, 얼마나 거대한 문제인지를 좀 체감할 수 있었던 강연인 것 같습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한 3개 정도 되는데요. 처음에 그 나치에 관계된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와서 이 우주 산업, 군사 산업에 어떤 그 씨앗이 되는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그 군사 산업이나 이런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 그 유대인들의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태인들은 나치에 복역하고 종사한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처벌한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나치에 협력한 자들이 미국에 와서 그런 우주 군사 산업에 종사하는 일이 가능한지, 그게 했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런 우주 산업, 우주 무기 산업의 그 비용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 동맹국들에게 비용을 많이 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트럼프가 미국에서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측면이 더 강화될 것인지 그게 알고 싶고, 세 번째는 제가 어젠가 오늘 신문이가 지금 헷갈리는데, CNN이 그런 그 방송을 했다고 그랬는데, 미국 정보 관계 어떤 그쪽 분야의 사람들에 의해서 들은 그 기사였다고 하는데, 러시아가 대량 에너지파를 만들어서 위성을 공격해서 우리가 뭐 아까 말씀하신 모바일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셀폰이나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걸 못하게 파괴할 거라는 그런 그 정보를 CNN에서 어젠가 그제 오늘 신문에 읽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아까 개근원 선생님이 하신 강연하고 정반대 얘기잖아요. 러시아에서 그런다는. 선생님은 미국에서 그럴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양국이 다 그러는 건지 아니면 미국에서 괜히 러시아에 뒤집어 씌우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First of all, about the Nazis. Again, 1,500 came to the U.S., seeded the entire military-industrial complex. 나치 부분과 관련돼서 1,500명의 나치 과학자들, 군인들이 미국에 와서 우주 군사화 프로그램의 씨앗이 됐고요. I asked the question, was there an ideological contamination? 이념적인 오염이 있었나라고 저는 자문해 봤습니다. Mussolini, World War II Italian leader, defined fascism as the wedding, like a marriage, the wedding of corporations and government.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파시즘을 기업과 정부의 결혼식이다라고 정의 내렸는데요. I would say that's what we have in the United States today. We don't have democracy. We have fascism, the wedding of corporations and government. The corporations control our government. We call it the deep state. 저는 지금 현재 미국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파시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정부를 장악해서 조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딥 스테이트, 깊은 국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if Trump is elected, which it looks like might happen, this trend will continue. He's already been saying that European NATO members should pay more for NATO. The U.S. shouldn't have to pay so much. 트럼프가 다음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이 이미 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 그래서 나토가 돈을 더 많이 내도록 해야 된다라고 트럼프가 이미 예전 대통령에서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So I think today the Republicans and the Democrats in the United States, they play what we call good cop, bad cop. 지금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좋은 경찰, 나쁜 경찰 놀이를 서로 즐기고 있는데요. They argue and fight with each other, but when it comes to vote, they vote for the money, for the military, for more war. 서로 뭐 여당, 야당 싸우다가도 투표를 하게 되면 기업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합니다. Our country is controlled by the military industrial complex, by Wall Street, the bankers. They control the media. So the message to the people is constant brainwashing. 그래서 본질은 미국은 군산복합체와 그 월가의 은행들이 지배를 하고 있고 이들이 언론을 지배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갈 거냐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Now there's a reason why so many people support Trump. 트럼프를 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지 이유가 있는데요. Because people have lost faith in Washington. 미국 정부에 대해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So they see Trump, I think wrongly, they see him as a savior. 그래서 그들이 트럼프를 보면 뭐 잘못된 것이지만 어떤 구원자로 보는 것이고요. But he's not. But people are desperate. They feel desperate. And Trump is a good actor. He has fun playing with people's heads. And he's been very successful at it. 트럼프가 구원자는 당연히 아니지만 사람들은 너무나 절박해서 트럼프가 사람들의 머리를 갖고 노는 것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것입니다.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collapse very soon. 미국은 곧 무너질 것입니다.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getting out of the dollar system.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달러화 체제에서 벗어나고 있고요. With the creation of the BRICS Plus organization, Brazil, Russia, India, China, South Africa, now Iran, Ethiopia, 4 or 5 other countries, Brazil, other countries are now joining BRICS. It's a new economic system to rival the World Bank. 세계 은행 경제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브릭스, 브라질, 인도, 이런 나라들의 그 브릭스 시스템에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참가하고 있고요. So as that happens, the dollar will collapse. 그렇게 된다면 달러화의 어떤 지배 체제는 무너질 것이고요. And this is why the United States is so desperate today to stop China and Russia now. 그것 때문에 미국이 지금 당장 중국과 러시아를 중단시켜야 된다라고 절박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So this recent story about the Russian satellite, it's all bullshit. 그래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러시아 그 위성 공격 이야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When did we hear this story? Just a couple days after the Tucker Carlson interview with Vladimir Putin that was seen by 1 b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언제 그 얘기가 나왔냐면 미국의 언론인인 터커 칼슨이 그 푸틴을 인터뷰했을 때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이 그 인터뷰를 들었다고 합니다. If you haven't watched it, you should. It's very interesting.
because it shows Vladimir Putin as a human being, as a very smart man with a long, long understanding of history and politics. 그 인터뷰 아직 안 봤더라 한번 보세요. 블라디미르 푸틴이 사실 그 아주 뭐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이며 오랜 역사와 정치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Across the Western countries, the Russians and Vladimir Putin have been portrayed as the devil.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푸틴이 악마로 묘사되어 왔지만 Joe Biden could not do a 2-hour interview ever. 현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2시간 인터뷰는 절대 못할 겁니다. Joe Biden can't do a 5-minute interview. 조 바이든은 5분간의 인터뷰도 못하고요. So the United States was very upset about this interview, and they knew they needed to distract people from it. 그래서 미국이 그 인터뷰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나서 어떻게든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된다고 절박하고요. So this story came out of nowhere that Russia has a nuclear satellite that is going to go up and into lower Earth orbit and blow up all of the American satellites. 그래서 그 러시아의 위성이 핵무기를 싣고 다니면서 미국의 위성들을 다 폭파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After about 2 days of investigation, people began to understand that Russia does not have this technology today. 근데 한 이틀 동안 그 깊이 파보니까 러시아는 아직 그런 핵무기를 실어 나를 위성을 만들 능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Russia also understands that if they went up and blew up all the American and the Western allies' satellites in space, the Earth would go dark. Russia understands that. 러시아 역시 만약에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위성을 우주에서 모두 폭파한다면 지구가 완전히 암흑이 될 거라는 걸 러시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In fact, it's China and Russia that have been going to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for the last 30 years, introducing a new treaty to ban all weapons in space.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30년 동안 UN 총회에서 새로운 규약을 만들어서 우주의 군사화를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It's called PAROS, P-A-R-O-S, P-A-R-O-S, Prevention of an Arms Race in Outer Space. 우주의 군사화를 막는 협정, 영어로는 PAROS라고 불리는 것을 UN 총회에서 도입하라고 계속 촉구해 온 것이죠. So every year at the General Assembly in New York, they vote on this, and everybody in the world votes for it, except for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They vote no. 그래서 매년 유엔 총회 걸리는 뉴욕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모두 찬성하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반대표를 던집니다. But at that point at the General Assembly, it's just a resolution. Let's have a treaty. 유엔 총회에서는 그냥 이런 안건만 통과시켜서 새로운 규약이 필요하다라고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o the UN then sends the treaty to Geneva, Switzerland, to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 the UN Conference on Disarmament, for negotiations. 그래서 유엔이 스위스의 어떤 총회에서 우주의 탈군사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But at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 in Geneva,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block negotiations for a new treaty to ban all weapons in space.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그 유엔 협약에서 우주의 탈군사화를 논의하려고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계속 그걸 막고 있고요. So during Republican, George Bush, for example, Donald Trump, or Democrat, Barack Obama, Bill Clinton, Joe Biden,
during either Republican or Democrat administrations, the United States says the same thing. There is no problem in space. We don't need a new treaty.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공화당 대통령이든 민주당 대통령이든 우주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우리 새로 국제 규약은 필요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There is one treaty, the Outer Space Treaty of 1967, that banne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space. 1967년에 우주에 관련된 협약이 하나 있었는데 대규모 파괴 무기 방지 협약이 있었습니다. The reason why that treaty was created was because in 1967, both the US and the former Soviet Union feared that the other side would explode nuclear weapons in space. 1967년에 그 우주 대량 살상 무기 방지 협약이 맺어진 것은 미국이나 러시아가 우주에서 그런 대량 살상 무기를 터뜨릴 것을 서로 우려했기 때문이고요. But now today that treaty is out of date. It doesn't work anymore. 그런데 그 협약은 이미 낡아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Because new space weapons are being developed that are no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y're weapons of selective destruction. 왜냐하면 지금 그 만들어지는 우주 무기들은 대량 우주 살상 무기가 아니라 우주 선택적 살상 무기이기 때문에 과거 협약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고요. So weapons today are not covered by the Outer Space Treaty, and that's why Russia and China are introducing a new treaty. So the US is putting out this line about Russia creating this new weapon because they want to further demonize Putin and Russia. And they're also trying to distract people, I believe, from the genocide going on in Gaza. So this now becomes the top story everybody's talking about.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와 푸틴을 악마화하고 또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살상 이런 것들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러시아가 새로운 어떤 뭐 위성 무기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First of all, I really appreciate that you came to Korea and give us this lecture today. 너무 감사하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저희 아빠가 ADD 대전에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이제 오늘 이런 강의에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빠가 이제 헐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네, my father always think that he is researching about science, not about military missiles, but he always do experiments on missile. 그러니까 아빠는 과학 연구자라고 생각하지 본인이 아무리 미사일을 맨날 실험을 쏴도 무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although I criticize him about that, but he denies that he is related to military thing. 그래서 아무리 제가 뭐라고 해도 인정을 안 하는데 많은 과학자 분들이 이런 그 기술들이 이렇게 군사주의와 결탁된 거를 알 것 같은데 근데 뭔가 그런 거에 반대하는 양심적인 과학자나 실제로 진짜 과학을 연구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기술 같은 게 군사에 쓰일 수도 있잖아요. 막 오펜하이머도 그랬듯이. 그래서 과학 연구는 좋은 쪽으로도 연구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항상 뭔가 기후를 파괴하거나 동물을 학대하거나 군사주의로밖에 쓰일 수 없는 것인지 그러면 과학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말 그게 가능한지가 궁금해요. Well, it's possible, but it depends on who's funding it. 연구는 가능한데 돈을 누가 대느냐가 중요합니다. Let's just
Take the Nazi case, for example. 나치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죠. Werner von Braun, the rocket scientist that was leading the Nazi effort to build the V1 and V2 rockets, said all he wanted to do was launch rockets into space because he loved rockets. B1, B2 로켓을 만든 브라운 박사를 생각을 해보면 그는 너무 열정적으로 로켓에 대해서 빠져 있었고, But it was the only game in town. 그런데 그 지역에서만 소용이 되던 것이었고요. Hitler was the only one that had the money to build rockets. And then after the war, he came to the United States, and the Pentagon was the only one that had any money to build rockets. So von Braun said, okay, fine. Rockets go up, rockets go down. I'll build them, no problem. What they do, that's not my problem. 그래서 당시 돈을 가진 자는 히틀러였고 또 2차 대전 이후에는 미 국방성이었기 때문에 그 브라운 박사가 그래 뭐 로켓이 쏘아질 수만 있다면 난 그걸 가지고 뭘 하건 상관하지 않겠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I think it's what I would call selective vision. Selective vision means to me you only see what you want to see. 그것을 저는 어떤 선택적 비전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것은 마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보지 않는 시각을 말합니다. Maybe you have a family and you have a house and you have a job and you're earning money and you're raising children, you want to send them to college, you want to have a nice house and a nice car. So you look away. You look away. 그래서 가족, 뭐 좋은 집, 좋은 직업, 많은 돈, 차, 뭐 이런 걸 갖고 싶다면 결국 다른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I would call it a spiritual disconnection. In my country, the Native Americans said that when the white man came to America, they noticed his spiritual connection to the earth, to nature, was broken. It was snapped like a stick, broken. The spiritual connection was broken. And the native people said that the white man was blinded by his love for the green frog skin. He couldn't see beyond the green frog skin, the dollar bill. 미국의 원주민, 난 이것을 영적 끊어짐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원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주민들이 살 때 백인들이 오기 전에는 지구와의 어떤 영적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백인들이 오면서 어떤 돈의 모든 어떤 가치를 주입하기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지구와 연결된 것이 끊어지게 됩니다. So all of this modern society that we live in, that is destroying the planet, and people look away because their spirit is broken. We've forgotten what it means to be a human being. What is the most important job of a human being today? The number one job. What is it?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지구가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관심을 가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렸는데요. 그런 영적 끊어짐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Is it the best car, the best house, the best clothes, the best jewelry? 더 좋은 집, 더 많은 뭐 자동차, 더 많은 보석,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되었죠. The Native American people said the number one job of a human being is to protect the next 7 generations.
미국 원주민들에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다가오는 7세대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So that's the real, I think, people ask me, what's the solution, Bruce? What's your solution to this big problem? I think the first step is a spiritual reconnection with life itself. 그래서 사람들이 브루스에게 그러면 답이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을 때마다 생명과의 연결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So our movement, while we're doing all the things we do, we're protesting, we're chanting, we're doing everything. I think we also, I'm not talking about religion here, I'm talking about spirituality. We have to find ways to ourselves reconnect with what's important in life and live that as part of our organizing.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운동들이 벌어지고 여러 저항과 투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종교적인 의미에서라기보다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우리가 다시 그 연결되는 그런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d sometimes it puts us in conflict with our own family and our own circle of friends. 그렇게 하다가 가끔 혹은 많은 경우에 우리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어떤 곤란한 관계에 처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And I think the answer to that is just to be as loving as possible. 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최대한 많이 사랑하라입니다. 들으면서 이 강의를 들어야 할 그 오영훈 도지사 얼굴도 떠오르고 다 함께 빛나는 미래로 가자고 하는데 그거 선택적 비전이잖아요. 이 우주 산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싹 감춰둔 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방산 기업들 순위를 매기는데 한화가 전 세계 방산 기업 중에 벌써 30위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한화가 제주에 짓겠다는 우주센터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우리 선택적 비전만 제시하고 있는 오영훈 도지사에게 이 강연 영상을 꼭 전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생기네요. 시간이 거의 다 된 관계로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주도를 비롯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로 이제 이 우주 산업을 건설하려고 한다 하면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어서 경제도 어려운데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산업을 통해서 이제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지금 우주 센터를 건립하겠다라고 행정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이후에 이런 것들에 대항해서 어떻게 알려내고 그리고 어떻게 옳지 않은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할 터인데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우주센터 아까 호주라든지 미국에서 이제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외의 국가들은 시민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대항하고 있는지 좀 이렇게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제주의 군사화 그리고 세계의 군사화에 있어서 싸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Well, all my friends around the world, they all tell me the same thing. 세계적으로 제 친구들이 모두 다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Every time the government comes and says we're going to create a new space production facility, it's going to create lots of jobs. 모든 나라들이 새로운 우주 생산 시설 지을 때마다 야 이거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nd it doesn't really happen that way. 하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았습니다. I think one of the biggest things, I haven't talked about it at all tonight,
I could have talked for probably 10 hours tonight, but I urge you to go and watch some of our videos. On YouTube, we have a channel. Global Network has a channel on YouTube where we have many space videos. So the big job right now is to learn more about these things, to share the story with others, to organize, and help people begin to see the future. What's happening is that the big corporations want to go and mine the sky. They want to mine the moon, they want to mine Mars, they want to mine the asteroids. They say there's helium-3 and water on the moon. There's magnesium and cobalt and uranium on Mars, gold on the asteroids, and they all want to get there. 사실 오늘 제가 10시간이라도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더 길게 이야기를 하기보다 여러분들께서 글로벌 네트워크의 유튜브 비디오 같은 것들을 보면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그중에 몇 가지는 매우 중요한 것들인데 이것을 더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하여금 진실을 알려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대기업들이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주를 지뢰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또 달의 수많은 이런 그 화성의 이런 그 군사화 또 무기화 이런 것들을 알리는 진실을 찾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When I was on the plane coming here, I was watching movies. I watched many movies on that plane ride. But one movie I found was about the South Korean space program on Korean Airlines. And it was interesting, started out by the Sejong dynasty and their interest in the stars. And they used that to make the current programs of the government on space sound just very exciting and historical, and it's just more of what South Korea has always done. 여기 한국에 오는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봤는데요. 칼기에서 그 재밌는 영화가 있었는데 한국의 어떤 우주 프로그램을 영화로 만든 거였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아주 그 멋진 이런 그 영화로 만들었던 건데요. They talked about South Korea sending a lunar orbiter around the moon. 그 영화에서 달 궤도에 어떤 우주선을 한국이 발사를 하게 되는데요. Korea wants to have a moon landing. 한국이 달에 착륙을 하고 싶어 했었고. They say they want to go to Mars. 화성에도 가고 싶었고. So why? 왜 그랬을까요? They say to study the origins of the universe. 우주의 기원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No. 아니죠. It's about money. 그것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Who's going to get there first? 누가 먼저 우주에 갈까? Who's going to control the moon and the Mars and the asteroids? 누가 달과 그 화성과 그 혹성들을 지배할 수 있을까? You remember in the 13th in the 1400s, 1400년대 세종대왕 시절에 Europe started sending off all these ships around the world looking for the new world. 유럽이 새로운 세계를 찾는다면서 엄청나게 많은 배들을 전 세계로 보냈죠. 대항해 시대. England, France, 영국, 프랑스, Spain, 스페인, Portugal, 포르투갈, long list of European countries.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Looking for new markets, new resources. 새로운 시장, 새로운 자원을 찾아 나선 거죠. And this created the global war system. 그것이 그 전 지구적인 전쟁 체제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Because they were soon fighting each other for control of the new territories, the new resources.
왜냐하면 새로 발견된 땅, 새로 발견된 자원을 누가 차지할 거냐 놓고 싸우게 되었기 때문이죠. And that's what we're living with today,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here on this earth. 지구에서. And now they want to take this global war system into space. 지구적 전쟁 시스템을 이제는 우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You remember I showed you that study from 1997 called Vision for 2020. 1997년에 2020년을 위한 비전이라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 기억하시죠? This is where I learned it, reading that. It says, like the Europeans going off looking for the new world, they say, likewise, space gives us new opportunities, and we must control and dominate the pathways from the earth into space. 제가 그래서 문건을 보고 제가 이해하게 된 건데 15세기에 유럽이 신세계를 찾아 나섰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로 새로운 우주를 위해서 찾아 나서야 되고 우리가 오직 우주를 지배해야 된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되고 제가 그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So I'd urge you to keep an eye on the mining operations that they're planning. 그래서 그들이 어떤 작전을 펼치고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Which will be heavily nuclearized. 핵무기화되어 있는 것이죠. Nuclear powered mining colonies on the moon and Mars. 달과 화성에다가 원자력으로 발전하는 그 광물 탐사장을 건설하려는 시도. The rovers driving around Mars today are powered with nuclear power. 지금 화성을 돌아다니는 그 탐사 차들은 핵 연료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And at the laboratories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y fabricate these nuclear space missions, they're contaminating the water. They're contaminating the air. They're contaminating the workers who are processing, fabricating these nuclear devices for space. 그래서 우주 기술을 개발하는 미국 연구소에서는 그 과정에서 물과 공기와 거기서 일한 노동자들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Sadly, there's just one more thing I want to say and then I promise I'll stop.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멈추겠습니다. SpaceX Corporation 머스크의 스페이스X 회사가 있는데요. announced last week that they're going to deorbit 100 older Starlink satellites. 지난주에 100개의 오래된 위성들을 탈궤도화시키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Deorbit means let them fall from lower Earth orbit into the atmosphere and burn up on reentry. 탈궤도화가 뭐냐면 저궤도에 있는 위성들을 떨어뜨려서 그게 지구 대기권으로 떨어지면서 타게 만드는 것인데요. Elon Musk says we're doing this to, quote, keep space safe and sustainable.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하는 목적이 우주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But there's just one problem.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죠. When these satellites burn up, 위성들이 내려오면서 탈 때 they're full of electronics. 전자기기들이 되게 많은데요. It's toxic. 아주 독극 물질이 많습니다. They burn up and the toxicity falls into the oceans, falls into the lakes and the rivers, is in the air that we breathe. 그 독성 물질들이 타면서 대기 중으로 바다로 강으로 떨어지게 돼서 오염을 일으킬 것입니다. But the space industry media is so excited. Oh, they're going to create the sustainable process by deorbiting these satellites. 하지만 모든 언론들은 우주 산업이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They can't see beyond the green frog skin. 그래서
그 어떤 돈 표면의 그 껍질을 벗기고 그 안에 있는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friends, very much. Good luck to you all. 감사합니다. 긴 시간 강연해 주신 우리 브루스에게 큰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있기까지 정말 살신성인이란 단어 말고는 떠오르질 않네요. 몸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최성희 선생님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기 마이크 가까이. 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안 좋은데 너무 뜨겁게 열심히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자님 말씀 어떠셨어요? 오늘 오신 거 후회하지 않죠? 네, 제가 살면서 최고의 강연자 중에 한 분이 이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제가 여기 있는 그 은영님이랑 하원에 가서 하나우주센터 백지화라 피켓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마을 주민이랑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우주센터가 환경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마을 주민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제가 그런 얘기까지 우리 미래 세대 걱정해야 되지 않아요? 그랬는데 그분이 뭐라고 해서는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미래 세대가 걱정하느냐. 나에게 중요한 거는 술값 좀 내려가고 담배값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였어요. 미래 세대 걱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돈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끊어진 영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번에 12월 4일 날 국방과학 발사대에서 위성이 발사되었을 때 하나 시스템에서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언론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위성은 하나 시스템 어성철 그 대표이사가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개발 축적된 이 기술로 우리가 위성을 쏘아 올렸다. 우리의 세금이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세금이 우리에게 제대로 돌아오고 있나요? 우리의 세금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이윤을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끊어진 영혼들은 어디서 잡을 찾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방황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기억나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 잘 실천을 못하고 있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결하고 저도 오늘 그 점을 좀 다시 한번 환기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되도록이면 꼭 오세요. 왜냐하면 내일 기자들 안 올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민관군 산학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제주도정이 언론들 지금 다 잡았어요. 오늘 여기 기자들 누가 와 있습니까? 물론 저녁 7시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언론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스스로 언론 대신 이 수많은 카메라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우리 스스로가 미디어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꼭 같이 11시에 기자회견에 함께해서 우리 브루스 선생님도 오실 거예요. 저 사실 여러분들 없으면 많이 떨릴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기자회견 우리 하나우주센터 백지화 죽기 전에 소리라도 한번 지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같이 해주세요. 내일 11시 기자회견. 예, 고맙습니다. 네,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브루스 발언 중에 우리 서로 점이 되면 된다는 말 있었습니다. 각자가 점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이 우주산업의 군사와 우주 군사 문제에 대해서 기꺼이 표현하고 목소리 내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기를 그리고 내일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박수 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